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3일 연속 급락했던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주가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폭락했던 코스피 지수도 어제 하루 만에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10대 남매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숨졌습니다. 한이의 피살 이후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며 보복을 거듭 공언했습니다. 하마스는 피살된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후임으로 야히야 신와르를 지명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함께 대선에 나설 러닝메이트로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백인 남성인 월즈 주지사는 육선 하원 의원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주지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뒤 대표팀과 협회를 작심 비판한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세 규정으로 대표되는 협회 낡은 규정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전날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94.39포인트, 0.76% 오른 38,997.6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3.7포인트, 1.04% 오른 5,240.0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6.77포인트, 1.03% 오른 16,366.85의 거래를 각각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한 폭락 장세에서 벗어나 3%대 반등하며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80.6포인트, 3.3% 오른 2,522.1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11% 넘게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도 급반등해 41.59포인트, 6.02% 오른 732.87로 마감하며 700선을 되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날 폭락 장세를 이끌었던 공포심이 진정되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 엔캐리 청산을 촉발했던 엔화 가치 상승이 멈추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잦아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며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나스랄라는 지난달 30일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으로 숨진 헤즈볼라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에 대한 추모 연설을 통해 적은 공포에 사로잡혀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스랄라는 대응이 다가오고 있다며 자신들의 대응은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피살된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후임으로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선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을 통해 차기 정치국장에 신와르를 지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니에가 지난달 31일 사망한 지 엿새 만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함께 대선에 나설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월즈에게 러닝메이트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즈는 주지사와 풋볼 코치, 교사, 전역 군인으로서 자신과 같은 노동자 가족을 위해 봉사해왔다며 우리가 팀이 된 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도 자신의 SNS에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건 일생의 영광이라며 올인, 즉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월즈 주지사는 미네소타에서 육선 하원 의원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주지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의 선수 관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안세영 선수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안세영은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을 통해 김학균 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 그리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축하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작심 발언과 관련해 한국에 돌아가서 소속팀과 상의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축하받아야 될 자리인데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게 좀 비춰주는 것 같아서 축하받아야 될 선수들은 축하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팀이랑 더 상의를 해야 되고 근데 제가 기자회견을 안 나가는 것도 그냥 딱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젯밤 11시 45분쯤 서울 마천동의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층에 거주하던 47살 여성이 숨지고 7살 난 딸과 10살 아들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이웃 주민 27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최악의 폭락장에 휘청였던 우리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폭등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반대 장세가 나타나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역대 가장 큰 낙폭으로 최악의 하루를 보낸 다음 날 폭락장이 이어질까 긴급회의에 나선 정부와 금융수장 모임은 곧 무색해졌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 코스닥 알 것 없이 가파르게 치솟은 겁니다. 5% 넘게 폭등하면서 거래 시작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루 전 매도 사이드카와 정반대 조치로 매수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됐습니다.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2020년 6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과열된 시장에 잠시 숨 돌릴 틈을 준 건데 코스피는 3%대, 코스닥은 6%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급반등한 건 밤새 나온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경기 확장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조업과 고용 둔화 지표로 경기 침체 공포에 파랗게 질렸던 시장이 다소 안도한 겁니다. 이에 낙폭이 과도했던 우리 증시로 저가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는 가운데 관련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패닉셀이 나왔다라고 보죠. 경기 경착륙이라든지 이러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로 보인 게.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 급등락을 오가며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대폭락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엔화가 약세로 전환한 데다 전날 증시가 지나치게 내렸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전날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을 열자마자 급반등했습니다. 오전 한때 3,453포인트 상승하며 장중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なんでって聞かれるのが一番困る。やっぱりね、上げすぎです。上げすぎ。急ピッチでね、動くとやっぱりその分ですね、反発して急ピッチで下がるっていうリスクもありますからね。 12.4%, 4,451포인트 폭락한 지 하루 만에 10.2%, 3,217포인트 상승한 34,67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 상승폭입니다. 엔화가 약세로 바뀌고 과도한 낙폭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 매수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일부 누그러진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다 6월 일본 노동자 실질 임금이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급반등으로 니케이 선물 9월물과 일본 종합주가지수 토픽스 선물 매매의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시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引き続き緊張感を持って注視するとともに、日銀
と密接に連携しつつ経済財政運営進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以上です。 전문가들은 그러나 시장이 낙관으로 기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 급락에 따른 개인 투자자 등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분간 불안정한 시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늦은 밤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나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차량의 추돌 사고로 차선 전체가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표정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늦은 밤 주택가에 구급차와 임시천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건물 높이만큼 긴 사다리가 동원돼 연신 물을 퍼붓고 소방대원들은 구급차에서 들것을 꺼냅니다. 하얀 옷 입은 여성분을 베드에 실고 가시고 그러고 나 좀 있다가 파란 천? 아니면 천 같은 거에 싸서 사람을 나가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40분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까지 발령한 끝에 1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불이 난 다세대 주택 골목길에는 깨진 유리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고 건물 외벽은 불에 타 검게 그을렸습니다. 늦은 밤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일가족 3명 가운데 10대 남매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40대 어머니는 끝내 숨졌습니다. 집채만한 트럭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세제터널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20여 분 동안 창원 방면 편도 2차선 도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경주시 관성 해수욕장에서는 30대 피서객이 실종됐습니다. 2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부표 인근에서 발견된 남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인천 영종도 시사이드 파크 근처 해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녀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경기도 수원 연무동에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의 눈을 쇠젓가락으로 찌른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영월군에서 미개방 동굴을 탐사하던 20대 남성이 어깨가 탈구돼 신고 1시간 40분 만에 119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새벽 0시 40분쯤 서울 금호동에 있는 아버지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 아들 명의의 회사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네네치킨 회장이 800만 원가량의 형사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제 집행을 하려는 법원 집행관들을 가스통 등으로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독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40대 중국인이 30대 중국인을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하고 범행 1시간 반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지난해 7월 46건에서 올해 7월 332건으로 7배가량 늘려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백인 남성 주지사인 팀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골랐습니다. 강경보수 색채가 강한 트럼프, 벤스 조합에 해리스는 진보의 선명성을 강화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낙점한 건 다크호스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였습니다. 중산층을 위해 싸워온 월즈의 이력이 인상 깊었다며 친서민, 친노동 성향을 높이 샀습니다. 월즈는 일생의 영광이라며 부통령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모든 걸 걸겠다는 다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리스와 같은 1964년생인 월즈는 6.25 참전용사인 아버지의 뒤를 따라 군에 입대한 뒤 사회에 나선 풋볼 코치를 겸한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육선 하원 의원을 거쳐 주지사 도전에도 성공했지만 야구 모자에 티셔츠를 즐겨 입으며 서민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저격수를 자임한 월즈는
최근 방송에서 쓴 괴상한 트럼프라는 표현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행처럼 번지게 했습니다. And these guys are weird on how they frame it. They are obsessed. And I said it the other day, the He-Man Woman Haters Club. I don't know where this is coming from. 낙태권 옹호와 성소수자 권익보호, 학교 무상급식 등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월지의 합류로 강경 보수인 트럼프 벤스 조합과 더욱 선명한 대비를 이룰 전망입니다. 지역적으로는 트럼프가 공략하고 있는 중서부 지역을 지키기 위한 카드로 읽힙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땡큐라는 글을 남기며 핵심 경합주 출신의 중도층 확장이 가능한 셔피로가 지명되지 않은데 안도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러닝메이트인 벤스는 민주당이 더 위험하고 과격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He's been one of the most far-left radicals in the entire United States government at any level. But I think that what Tim Walz's selection says is that Kamala Harris has bent the knee to the far left of her party, which is what she always does. 해리스 부통령이 진보 성향이 뚜렷한 월즈 주지사를 고른 건 극단적 좌파라는 트럼프 공격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는 해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피살과 이에 대한 보복 예고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도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기습작전을 설계한 신와르를 하니아의 후임으로 지명하면서 대이스라엘 노선은 더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TV 연설에 등장한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이스라엘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며 보복을 다시 한번 봉헌했습니다. لذلك يودنا آتي إن شاء الله يودنا آتي قويا مؤثرا فاعلا وبيننا وبينهم ما زالت الأيام والليالي وننتظر الميدان. TV 연설이 시작되기 직전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저공 비행하면서 도시 전역을 굉음으로 도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주둔한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와 히암 지역도 공습했고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 북부에 다수의 드론을 발사해 살얼음판 같은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요르단강 서안 일대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המסר הראשון שלי אליכם זה צבירת יכולות, הגנה והתקפה בכל התחומים.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피살된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후임으로 야히야 신와르를 지명했습니다. 가자지구 조직을 이끌어온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작전 설계자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와 레바논 외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분쟁을 장기화하려 한다며 중동의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طلبنا ودعوتنا للأمم المتحدة والقوى الدولية لبذل كافة الجهد وممارسة كافة أشكال الضغط لتغليب لغة الحوار. 미국 역시 카타르, 이집트 수반과 통화하며 확전 방지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평화적인 합의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오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폭염과 폭우가 공존할 것으로 보여서 온열 질환과 또 피서철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극심한 더위는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이 가을을 알리는 절기 입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덧 입추가 찾아오면서 절기상으로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한여름인데요. 서울은 2주 넘게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기록적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2도, 강릉 26.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앞으로가 열대야가 계속된다면 이번 주말 사이 열대야 연속일수 순위권에 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는 만큼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위도 더위지만 기습폭우도 문제라고요? 네,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건데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최고 40에서 6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경북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피서철,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에 소나기가 오겠고 중부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제각각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를 마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커머스 업체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도 내놨는데요. 네, 민주당도 별도 TF를 꾸려서 상임위 청문회를 추진하며 피해자들과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우선 일반 상품의 경우 이번 주 내 환불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 기업에는 모두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비 융자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사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고 질책하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 책임자를 문책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 대책으로 내놓은 유동성 지원책 역시 사실상 돌려막기와 다름없다며 미봉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구제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일단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사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영배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사태 수습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긴 어려운 만큼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재까지 이상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정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팀원 위메프 회원 관리를 위탁받은 표텐 테크놀로지 유한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의 청산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은 없다면서 파산 관제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국내 증시 폭락 사태를 고리로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야당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를 망친 건 여권이고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받으라고 맞받았지만 금투세 자체에는 내부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5개월 뒤 시작될 금투세가 시장의 불안감을 키워 금융시장 전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취소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투톱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외국인과 기관에 의지하는 우리 주식시장의 문제 자체를 돌아볼 때라며 대압박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권이 경제 운용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고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반발했습니다. 증시 폭락을 막으려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 조작 세력부터 특검으로 척결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2년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다만 금투세 폐지 자체에는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이미 3년 전 입법이 유예된 만큼 예정대로 내년 초에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 제도 시행을 완전히 못 박진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식시장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중순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금투세 폐지 또는 완화 여부를 놓고 여야 간 협의가 본격화될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차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2심이 신빙성을 인정한 노태우 비자금 메모의 진입뿐 아니라 SK가 노태우 정부의 특혜를 받아 성장했다는 논란도 다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2심 판단 직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최태원 SK 회장. 최 회장 측이 최근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서에서 최 회장 측은 60 특혜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논란뿐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한 항소심 법원은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메모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관련 메모에는 선경 300억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과거 수사와 재판에서 메모에 적힌 액수대로 돈이 오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노태우 비자금 관련 메모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다퉈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가 계산착오로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이 치명적 오류라는 주장 등도 이유서에 담겼습니다. 이에 맞서는 노 관장 측은 최근 변호사로 돌아간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로 과거 최 전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자 조 대법원장이 100만 원을 후원했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특별 3부에 임시로 배당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가 접수된 만큼 조만간 정식 재판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오늘 오전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증시가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우리 경제 현 상황을 진단하고 내수를 보강할 방안이 논의됩니다. 쿠팡이 오늘부터 와우 멤버십 기존 회원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합니다. 신규 회원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자동차 번호판보다 크기가 작고 글자가 알아보기 어려웠던 이륜차 번호판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방송했던 인터넷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매체는 관련 제보는 받았지만 근거가 없어 취재를 중단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내부자와 여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반면 해당 매체 관계자가 증거가 없어도 탄핵 국면이 되면 방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최재형 목사와 허위사실로 공작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의 소리에게 사과하십시오. 앞서 한 언론은 내부자 박모 씨의 말을 인용해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작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청나라 권륭제의 옥새를 부적으로 전달했다는 거짓 의혹을 서울의 소리가 퍼뜨리려 했다는 겁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기사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이라며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서울의 소리 측은 박 씨의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취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도를 해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은 박 씨가 공작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를 흠집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하며 박 씨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반면 박 씨 측은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가 옥새 의혹이 거짓임을 처음부터 알았으면서도 취재를 이어나갔고 자신의 신변 보호 요청도 거듭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의 소리 측이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이 되면 증거가 부족해도 방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증거가 없어 취재를 중단했다는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박 씨는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최 목사의 스토킹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흉악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사각지대까지 포괄하는 도검 관리는 물론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 씨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날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는 피해자와 친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본도를 왜 샀습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백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이후 백 씨가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도검을 갖고 있었던 것을 두고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정신 감정이 필요 없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도검 8만여 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경찰은 오는 8월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소유자의 범죄 경력이 확인되면 소지 허가를 취소하고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소지 허가를 내릴 때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는데 정신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3에서 5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휴대용 칼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나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다용도 칼 등 사각지대까지 포함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사건 발생 전 백씨 관련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관련 정보 공유 등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찰이 사실은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한 보건당국과 사회구조직 문제라는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기관과의 어떤 정보의 공유라든가 공조가 더 원활하게 되어야만이 이런 것이 가능해요. 흉악범죄로 인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이번엔 주택가 근처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경기 평택시에 있는 주택가 공터에서 전체 길이가 95cm인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목검 한 자루와 일본도 세 자루를 압수했는데 이 가운데 일본도 두 자루가 소지 허가 대상이지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혼자 운동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신고 내용과 A씨의 진술을 대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이 차주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섭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기차 차주와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주를 상대로 지하에 주차하게 된 경위, 차량 정비 이력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차주를 시작으로 아파트 관계자 등 화재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처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수리를 하기 위해서 탁송 차량에 싣고 가던 전기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탁송차 적재함까지 불에 탔는데요. 소방당국은 배터리 부위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아 레이 전기차가 탁송 차량에 실려 옮겨집니다. 지하차도에 진입하는 순간 뒷차가 다급히 상향등을 켜며 경고를 보냅니다. 갑자기 차량 밑바닥부터 불꽃이 점점 커지고 곧이어 비어있는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맹렬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량 수리를 위해 싣고 가던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 20분쯤. 탁송기사 A씨는 황급히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차를 끄집어 내리려고 올라타려고 했는데 차 양쪽 바닥에서 이제 불이 문 쪽으로 막 올라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탁송차까지 모조리 불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 A씨는 전기차가 실린 적재함을 재빨리 내려 화재가 커지는 걸 막았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3시간 동안 물을 퍼부어야 했습니다. 전소된 전기차는 2014년식으로 시동만 걸리고 움직이지 않아 수리를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또 전자제어 유압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리콜 대상이었는데 화재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하부에서 불이 시작됐고 배터리 부위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차량 탁송을 의뢰한 수리업체나 전기차 차주가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더는 생업을 미룰 수 없어 사비 1,600만 원을 들여 탁송차를 고쳤습니다. 최근 혈액암 진단을 받고 힘겨운 항암 치료를 병행하던 와중에 날아든 불행입니다. 대물보상 청구를 검토 중인 A씨는 트라우마 탓에 다시는 전기차를 옮기지 못할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전기차를 싣고 가다 이게 불나는 걸 처음 겪었는데 주변 지인분들도 이거 전기차 이거 꼭 실어야 되냐 잘 못하고 있어요. 이제 불안해갖고 두렵죠. YTN 권민석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 데비가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를 강타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3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으면서 비상사태 선포 지역이 인근 주까지 확대됐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요트를 삼킬듯이 덮칩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을 뚫고 해안 경비대가 헬기에서 밧줄을 내려 가까스로 2명을 구조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 데비가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하면서 도로가 강처럼 변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됐지만 300mm가 넘는 폭우가 주말 동안 쏟아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We expect a lot of wind and rain, obviously, some flooding, but we've seen worse, so hopefully it'll be okay. We'll be able to get through it.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며 500여 명이 고무보트와 카약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쳐 13살 어린이가 숨졌고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라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플로리다 주에서만 35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항공기 2천여 편이 결항돼 휴가철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해안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But it is a very saturating, wet storm. It's just going to be something we're going to be on alert for, not just throughout today, but for the next week. 미 국립기상청은 데비가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이동하면서 최대 7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지역이 확대되면서 러닝메이트 발표를 앞두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예정됐던 조지아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야산에서 큰 불이 발생해 주택 여러 채가 타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시간 5일 오후 2시 반쯤 샌버나디노 지역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최소 주택 6채와 자동차 등을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까지 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200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고 인근 수십 가구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철인 3종 경기가 치러진 센강에서 수질이 다시 악화하면서 이번엔 마라톤 수영 훈련이 취소됐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센강 4개 지점에서 채취한 샘플 가운데 한 곳에서 장부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일기예보가 좋기 때문에 8일 여자, 9일 남자 마라톤 수영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수개월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리아 반커크 오브 WHO 기술주석은 현지 시간 6일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성률이 몇 주간 증가세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에서 보고된 양성률은 지역마다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10%를 넘는다며 유럽에서는 양성률이 20%를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노숙인들이 주거권을 요구하고 이른바 사회적 청소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숙인들과 NGO 활동가들은 현지 시간 6일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 천막을 치고 노숙인과 이주민을 위한 주택을 더 많이 지으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당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적 청소를 진행해 파리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노숙인과 노숙인 수용시설을 없애려고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스페인의 기후 활동가들이 아르헨티나 출신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집 외벽에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스페인 환경단체 식물의 미래가 배포한 영상에는 소속 활동가들이 현지 시간 6일 스페인 이비자에 있는 메시의 집 외벽에 검은색과 붉은색 페인트를 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단체는 성명을 내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 상위 1% 부자들의 책임을 비난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반정부 시위를 퇴진한 가운데 대통령 등 현지 지도자들이 과도 정보 수립에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방글라데시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모하메드 샤하부딘 방글라데시 대통령은 군부 야당 지도자들과 긴급회의를 연주해 즉각 과도 정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지도부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빈곤 퇴치 운동가인 무함마드 유누스가 과도 정부 수반인 최고 고문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2025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대규모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라는 굵직굵직한 변수로 인해서 올해 수능은 다소 어려워지고 또 입시 전략을 짜는 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는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 90점 이상 1등급이 역대 최저인 1.47%에 그쳤습니다. 국어 수학 역시 난이도가 상당해서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 수능이 울고 갈 정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에서도 지난해처럼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안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 수능과 올 6월 모의평가처럼 대체로 어려운 시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이 1,400여 명 증가하는 것도 이런 예상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대를 목표로 다시 수능을 보려는 수험생이 많을 거로 보여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를 위해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올 거로 분석됩니다. 영어 과목은 지난해 본수능 금년도 6월 모평보다는 다소 쉬워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평가의 국어하고 수학 과목은 의대 모집 정원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변별력이 높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대입은 입시 전략을 짜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무전공 입학이 3만 8천 명가량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국립대 70여 개 대학에서 4명 중 1명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뽑아 기존 입시 정보로는 합격선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거로 예상됐습니다. 대규모 의대 증원에 무전공 입학 확대까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과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어느 해보다 굵직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을 60%까지 높이고 전공의 의존도를 20% 이하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오늘 의료개혁 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 비율을 50% 수준에서 60%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역 내 상급 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육성하고 진료협력병원이 요청하면 해당 환자가 가장 먼저 진료를 받는 전문 의뢰 회송 시스템을 추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급 종합병원에 중환자나 특수치료 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일반 병상은 5에서 15% 정도 줄일 것이라면서 경증 환자가 맞지 않는 의료 이용을 했을 때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Space head kick from Park Tae-jun.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